경기도의회 북부 분원이 오는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역 도의원들은 물론 공무원들의 편리성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지난 13일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시는 국토부에 안을 전달하면서 올해 발표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8호선 의정부 연장안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원 미군기지 환경 정화 과정에서 국방부 장교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을 낙찰받은 건설업자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도가 갑질 비위 조사를 받는 자신의 배우자를 조사하는 공무원을 찾아가 조사가 잘 이뤄져야 한다는 등 갑질을 한 도청 공무원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도민들을 위한 경기도의회 북부 분원이 오는 19일 개소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경기도의회 북부 분원은 65년 지방의회 역사의 첫 사례로 지역 균형 발전과 의정 서비스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북부청 별관에 마련된 경기도의회 북부 분원입니다. 의회 공간에 맞게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는 19일 개소를 앞두고 집기 설치 등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분원에는 의원 집무 공간은 물론 상임위 회의실과 휴게 공간 등이 마련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9일 북부분원 개소식을 열고 바로 이곳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예산 심의를 열고 북부분원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북부분원 설치를 가장 반기는 건 44명의 경기 북부 도의원들입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을 위해 수원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았지만 분원 설치로 이동 거리를 크게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게 됐습니다. 저희 도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수원까지 왕복 평균 3시간에서 5시간이 걸렸던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부 지역 공무원들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각종 회의 참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건설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에서 북부 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한 회의만 180일이 넘습니다. 또 회의에 참석한 북부 지역 공무원들은 700여 명에 이릅니다. 앞으로 북부 분원에서 상임위가 분산 개최되면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 절약은 물론 출장비와 유류비 등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의회 업무를 보기 위해 수원 본원을 방문하려면 3, 4시간 이상을 길에서 보내야 했는데요. 이번 분원 신설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이고 의회와 긴밀한 소통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북부 분원 설치로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소외받던 북부 지역 도민들의 권리를 되찾고 나아가 경기 남북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받던 경기 북부 지역의 도민들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지방자치의 실현이고 또 경기 북부 도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대민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65년 의정 역사상 첫 사례로 꼽히는 경기도의회 북부 분원.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한 획을 그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의정부시가 지난 13일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시는 국토부에 안을 전달하면서 올해 발표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가 요청한 안은 지하철 8호선을 남양주 별가람역에서 탑성역까지 8.3km 연장하는 방안입니다. 시는 관계 지자체인 남양주시와 협의함과 동시에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면서 해당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자신의 배우자를 공무원 장기교육 대상자에 선발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도청 공무원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공무원 A씨는 배우자가 근무하는 시청 부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배우자를 장기교육 대상자에 선발되도록 부정 청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또 이 갑질 비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조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찾아가 자신이 도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내세우며 배우자에 대한 조사가 잘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A씨의 행위가 지방자치단체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과정에서 국방부 장교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을 낙찰받은 건설업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8단독은 뇌물 공여와 조세법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의정부 시내 반환 미군기지의 토사 운반 관련 사업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산업단 소속 영광급 장교인 B씨에게 양주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 4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호의를 베푼 것일 뿐 직무에 관한 대가는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은 단순 호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도로는 4차선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그 구석마을 그 신숙주 묘서 입구 들어가는 입구가 좌회전이 안 되고 또 그 위에 동네도 좌회전이 없어서 약 한 3km 정도로 올라가서 유턴을 해가지고 내려와서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전에는 쉽게 편히 다녔었는데 지금은 이 도로가 생기면서 유턴을 2번씩이나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차들은 많이 오고 이게 속도가 느리잖아. 자동차 그냥 빨리 회전이 돼야 되는데 천천히 도니까는 힘들죠. 도로는 폭은 좁지 뒤에서 차는 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형적으로 설계돼 위험을 자초해온 고산대로 문제에 큰 목소리를 내온 의정부에 시행사인 LH가 찾아와 이목이 모였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임호석 의정부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지만 무시 혹은 또 방치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던 LH가 의정부와의 논의에 물꼬를 트게 된 그 이유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고산지구에서 지난 2월 10일 개선되지 않은 교통 환경으로 인해 오토바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본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LH의 고산지구 교통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의장님께 의회 차원에서 시 집행부와 고산지구를 책임지는 LH 담당자 간에 정담회를 요청하였고, 이를 모두가 수용하여 성사되었습니다. LH가 고산대로 기형 설계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지 또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고산대로 등 고산지구 내 설계 내용에 대해서 LH에서 기형적인 사안이라고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고산로와 고산대로 연결 등 교통처리 대책 개선안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금년 5월까지 실시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방법, 사업비 분담 및 업무 범위 등 LH와 의정부시 간의 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역 결과 나오는 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 듯 하지만 이 논의가 시작됐다는 부분에서 지금 의미를 좀 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고산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5월까지 실시할 교통처리 대책 개선안이 이번에 문제가 된 고산지구 이외 지역에 사시는 원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LH 측에서도 민원 및 사고 등 모든 것이 택지 개발 사업으로 기인한 것임을 인식하고 사업지구 내외를 떠나 원인 제공에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을 위한 설계 및 시공비 일체를 LH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임호석 의정부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1,700명대, 치명률은 1.6%가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완치가 되는데요. 하지만 후유증이 적지 않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년간 학생과 교직원 183명이 확진된 후 완치가 됐는데 이 중에 5명이 후유증에 시달려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연구 결과 확진자 중 3분의 1이 신경 또는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 중 7%가 6개월 이내에 뇌졸중을 앓았고요. 2%는 6개월 이내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뇌에 직접 영향을 줬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 연구팀 역시 후유증 비율이 3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증상을 살펴보면 숨쉬기가 곤란하고 쉽게 피곤해지고 잠을 잘 못 자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최장 9개월이나 지속됐다는 겁니다. 부산의 47번 확진자였던 부산대 박현 교수는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하면서 기억이 힘들고 집중하기가 어려운 브레인 포그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했죠. 이 후유증도 문제지만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또 바이러스 전파자라는 낙인이 찍혀 우울감과 불안감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얼마 전 서울 강남에서 한 댄스 모임, 춤추는 것도 죄입니까? 적발당한 참가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물론 춤추는 건 죄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즉 감염병 예방법 위반인 거죠. 자유를 속박당한 채 점점 심해지기만 하는 방역 피로도, 자유를 되찾고 또 마스크에서 해방되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갖고 있을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비정상적 일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속하고 충분한 백신 확보와 접종, 그리고 여러분들의 불편하지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수사에서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 무허가 폐기물 운영업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업체를 적발합니다. 적발된 업체는 형사 입건하고 불법 행위 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방침입니다. 특사경은 최근 중국으로 폐기물 수출이 크게 줄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 크게 올라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전면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류 방수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방류 결정 철회와 일본산 수입물 수입을 금지하라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 성명서를 통해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철회시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지역 수산업계와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아소 일본 부총리는 마셔도 괜찮다고 말해서 분노를 더 키우고 있는데요. 또 일본 정부 고위 인사는 중국이나 한국 따위에게 오염수 배출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라면 왜 바다에 버립니까? 생수병에 담아서 일본 강요들이 마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